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전직 항공사 승무원 이윤종입니다. 이번 6강에서는 해외 레스토랑 멋지게 즐기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외국의 레스토랑은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이 됩니다. 물론 푸드마켓이나 야외 노상식당 이런 데는 제외하고요. 건물 안에 있는 격식 있는 레스토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막 길을 걷다가 예쁜 식당을 발견했다고 불쑥 들어가서 앉는 것은 매우 매너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약을 해야 되는 레스토랑인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고, 만약에 예약은 하지 않았는데 꼭 가보고 싶은 식당이 있다면 입구에 있는 직원한테 예약은 하지 않았는데 혹시 자리가 있는지, 앉아도 되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인 경우에는요, 드레스 코드라고 해서 복장 규정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것도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이제 하와이에 비행을 갔는데 저희 팀원들하고 나름 유명하다고 하는 바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술을 한잔 하려고요. 그랬는데 저희가 복장 규정을 미리 안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레스토랑을 예약은 다 했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누구누구 이름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하고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가 그때 이제 하와이니까 비치라서 그 슬리퍼, 왜 그 일명 쪼리라고 하는 발가락 슬리퍼랑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슬리브리스 티셔츠 반바지 입고 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 슬리퍼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정식 운동화나 아니면 구두를 신어야 되고요. 그리고 팔도 너무 이렇게 파여진 옷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요. 저희 호텔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갈아입고 또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큰 마음 먹고 근사한 레스토랑 가실 거면은 이렇게 미리 복장 규정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여행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지만, 야, 우리 별 3개짜리 레스토랑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해서 예약하셨다면 그래도 식사할 때 매너를 조금 알고 가셔야 좀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혹시 레스토랑 매너 잘 모르고 가셨는데 쭈삣쭈삣하거나 어색해 하시면 마음껏 즐기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매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으시면 메뉴를 줄 거예요. 그래서 메뉴는 천천히 살펴보고 여유 있게 주문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메뉴판을 봤는데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고, 또 이 글씨는 읽었는데 이게 무슨 메뉴인지조차 잘 모르겠다 이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서빙하시는 서비스맨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웨이터한테 나 이런 거 먹고 싶은데, 아니면 혹은 너가 오늘 추천해 줄 메뉴가 있니? 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메뉴를 추천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메뉴 추천을 받아서 주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해외에 갔는데 해외에 있는 친구나 친척이나 아니면 어떤 공식적으로 만나는 파트너가 초대를 한 자리예요. 그런 경우는요, 그 파트너가 주문한 메뉴보다 제가 너무 비싼 메뉴를 주문하면 그것도 또 매너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문하신 메뉴 가격과 비슷한 그런 종류의 메뉴를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분들 가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봤는데요. 테이블에 앉아서 뭘 주문할까 막 하다가 저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먹는 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터한테 적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시는데 그것도 또 매너가 아닙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보면 굉장히 불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짓으로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먹고 있는 메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뉴를 받았는데요. 메뉴 받기 전에 보면요, 내 테이블 위에 많은 포크와 많은 나이프가 있습니다. 이제 그 경우 어디서부터 사용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럴 때는 바깥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사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이프와 포크는 손에 쥐고 대화할 때 막 얘기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대화할 때는 이렇게 내려놓고 대화를 하셔야 되고요. 내려놓으실 때는 이렇게 접시가 있잖아요. 그럼 접시에 저희가 한자, 팔자라고 하죠. 이렇게 시옷자 모양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지런히 놓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웨이터가 물어보지도 않고 접시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러죠. 저 다 안 먹었는데요?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포크하고 나이프 놓으실 때는 이렇게 시옷자로, 팔자로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놓을 때도 아니면 혹은 접시 위에 포크 나이프를 놓을 때 칼날은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 예전에 그 기원에 따르면 칼날을 바깥으로 했을 때는 나는 너를 공격할 거야 뭐 이런 뜻으로 오해를 한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옛날에 이제 기사도 정신에 의해서 안쪽으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크 나이프 사용하실 때 딸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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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는 거 별로 매너에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조용히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포크하고 나이프 쓰실 때 직각이 되도록 민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포크 같은 거 이렇게 쥐고 이렇게 찍으시는 분 있잖아요. 이거 매너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손으로 붙잡고 이렇게, 이게 직각이라는 의미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식사를 하다가 실수로 포크 나이프를 아니 포크든 나이프든 뭘 뚝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하고 이렇게 줍지 마시고요. 레스토랑에선 조용히 이렇게 손을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웨이터가 와서 새 걸로 갈아줍니다. 근데 정말 최고급 레스토랑 있잖아요. 그런 데는요, 제가 포크 나이프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찾아옵니다. 그들이 왜 알아서 찾아오는지 아시나요? 그분들이 본인이 서 있어야 하는 스탠딩 스팟이 있답니다. 그래서 모든 레스토랑에 있는 테이블을 볼 수 있도록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이 각자 서 있는 위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딱 서서 우리의 고객들이 뭘 드시나, 불편한 게 없나, 포크 나이프는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손을 안 드셔도 와서 싹 조용히 바꿔주고 갑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런 경우 있으셨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경우 많은데 요즘에는 결혼식을 호텔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에 가면 동그란 테이블에 다 같이 앉아요. 근데 하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리를 좀 좁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 테이블에 10명씩도 앉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어느 쪽이 내 물잔이고 어느 쪽이 내 빵이지? 간혹 오해하시면 남의 빵을 먹게 되고 남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잊지 말자고 하는 게 좌빵우물이죠. 다 들어보셨죠? 왼쪽에 있는 게 내 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제 물입니다. 그래서 좌빵우물만 기억을 하시면 실수하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게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냅킨 사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리에 앉으면 냅킨이 예쁘게 접혀져서 제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앉자마자 냅킨을 딱 펼쳐가지고 툴툴 털어서 딱 무릎에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앉자마자 바로 냅킨을 놓으시는 게 아니라 요리가 나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메뉴를 주문 다 하시고 또 웨이터가 알았다고 가고 그다음에 메뉴가 싹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냅킨을 펼쳐서 자기 무릎에 놓으시면 되는데 한 반 정도 접으셔서 무릎에 가지런히 놓으시면 됩니다. 접힌 쪽이 내 쪽이 아니라 바깥쪽이 되도록 하게 이렇게 무릎에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끔 이 냅킨을요, 목에다 이렇게 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린아이가 뭘 먹다가 흘릴 때 목에 거는 거고요. 아니면 비행기처럼 막 흔들리는 어떤 그런 기체 아니라서 뭘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때만 목에 거는 거지 일반 레스토랑에서는 절대 목에 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냅킨은 반드시 무릎 위에 놓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잠깐 중간에 화장실을 가야 돼요. 그래서 자리를 조금 뜰 일이 있으면요, 냅킨은 테이블 위에 두시는 게 아니라 의자 위에 살짝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화장실을 가시거나 잠깐 자리를 뜨실 때는 냅킨을 의자 위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빵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빵은 뭐 먹는 방법이 따로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빵을 가끔 칼로 이렇게 잘라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서양식 테이블 매너에서는 빵은 손으로 뜯어서 먹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처음에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기독교에서 빵은 뭐 예수님의 살이고 포도주는 뭐 예수님의 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빵은 칼로 자르는 게 아니라 뜯어 먹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칼로 자르면 예수님의 살을 자르는 거잖아요. 근데 뭐 칼로 자르나 제가 봤을 때 손으로 뜯으나 아픈 거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쨌든 손으로 뜯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빵 혹시 막 나오자마자 먼저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막 한 개, 두 개 막 먹은 다음에 이렇게 웨이터를 불러서 더 주세요. 이런 분 있는데 원래 빵의 목적은 뭐냐면요. 식사와 식사 사이에 내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의 맛을 지워주는 지우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빵 나올 때
큰 레스토랑 가시거나 좋은 레스토랑 가면 단맛이 있거나 뭔가 향이 들어있는 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맛이 거의 무맛인 하드롤이나 소프트롤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입안에 남아있는 잔향을 없애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라 너무 먼저 다 드시면 그것도 약간 테이블 매너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숲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숲을 받자마자 갑자기 소금하고 후추를 막 쳐서 드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것도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매너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고급 레스토랑은 진짜 자부심이 강한 주방장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줬기 때문에 주방장이 만들어준 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매너고요. 만약에 드셔보셨는데 영 입맛에 안 맞으면 그때 나중에 이렇게 첨가해서 드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후추하고 소금은 테이블 위에 있긴 있습니다. 네, 사용하시더라도 나중에 사용하시기를 권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뭐 유럽식은 뭐 앞쪽으로 떠먹는다, 뭐 미국식은 바깥쪽으로 떠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테이블 매너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이런 내용이 무색해질 정도로 편한 방법대로 드시는 것으로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뭐 스푼을 앞에서 뒤로 하냐, 스푼을 뒤에서 앞으로 하냐,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수프를 다 드시고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수프 그릇에 들고 마시는 분 계시는데요. 이것도 매너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그냥 혹시 남은 거를 다 먹고 싶다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빵을 잘 뜯어가지고요. 싹싹 닦아서 드시는데 이건 괜찮아요. 이건 매너에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빵으로 남아있는 수프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매너 얘기하다 보니까 서비스맨을 부를 때 매너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내에서 매너랑 똑같아요. 기내에서 왜 승무원 부를 때 이거 별로 매너에 그닥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맨을 부르실 때도 레스토랑에서 손을 막 흔든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개를 들고 눈을 이렇게 돌리면서 두리번 하세요. 그러면 알고 옵니다. 찾아옵니다. 서비스맨이. 그래서 눈을 마주치는 거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시 다 드신 다음에 정리해 준다고 막 접시 포개시는 분 있잖아요. 그거 서양식에서는 굉장히 테이블 매너에서 어긋나는 행동이니까 접시는 포개놓지 않으시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강의를 들으시고 해외 고급 레스토랑에서 멋진 추억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강 전직 승무원이 뽑은 베스트 여행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